자, 이제 우리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제 그러면 수화통역 대비반을 준비를 하셔야 된대요. 수화통역 대비반에 들어오시려고 하잖아요. 수화통역 대비반이라 하면요. 수화통역을 이미 좀 하고 계셔야 수화통역 대비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수화를 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가 수화통역 대비반인데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오셔서 처음부터 다 떠먹여주기를 원하는데 수화통역 대비반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내가 기초반을 떼고 왔는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을 하는 거죠. 혹은 중급반인데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낙담을 하는 거죠. 코스를 다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비반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수화통역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수화통역, 음성통역, 필기통역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이 부분들을 준비하고 대비반에 가시면 아주 효과가 극대화되실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게 저희 더드립입니다. 그래서 TDS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화통역, 그리고 필기통역, 음성통역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 합니다. 네. 수화통역은요. 기본 어휘를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어휘가 수화가 단어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선은 한 2000단어가 되어져 있는 우리 수화통역 기본 다지기 우리 강의에 보시면 기본 다지기로 되어져 있는 프린트물로 2000단어, 1900단어 정도를 정리해 놨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존의 기초 수화책 있잖아요. 더드림 수화책 말고 다른 기초 수화책들을 보시면 단어가 한 1300단어 정도가 수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통 거의 다. 그 단어들을 싹 다 외워야 됩니다. 네. 수화 통역이잖아요. 기초반이나 중급반, 고급반 수준이 아니라요. 수화 통역사 수준이거든요. 전문가거든요. 전문가. 그래서 기본 어휘들을요. 숙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기본 어휘들을 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숙지를 하시느냐. 단어를 첫 번째는 외우시고 두 번째는 모양 세 번째는 속도. 여기서 속도도 나오지만요. 결국에는요. 2000단어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다지기 우리 TDS 강의에 있는 수화통역 기본 다지기 파트 1, 2, 3에 있는 기본 단어 2000단어를요. 다 외우셔야 돼요. 싹 다. 좀 안 외워도 되지 않습니까? 시험 때 무슨 단어 나올지 모르는데 모르고 있으면 그냥 지워로 쓰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수화통역사들은 지워 많이 안 씁니다. 농아인들도 지워 많이 안 씁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최대한 지화를 안 쓰면서 수화를 표현해내는 게 가장 뛰어난 능력이거든요.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단어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화로 다 하셔야 됩니다. 정말 모르면 지화를 쓰긴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수화를 다 알아도 지화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2000단어를 다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양을. 아까 말씀드렸죠. 다 외웠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면 못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보면은 표현 능력의 미숙함이라고 처리가 되겠죠. 모양이 아주 명확하게 쫙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모양. 그리고 속도. 속도는 왜냐면 속도는 익숙함의 정도이거든요. 얼마나 잘 이 사람이 능숙하냐. 아버지 했는데 어떤 사람은 0.5초 만에 아버지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수염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몇 초 걸렸죠? 3초, 4초 정도? 그러면 통역에는 어울리지 않는 속도인 거죠. 익숙함의 정도이거든요. 수화가 익숙한 사람은 빨리 하겠죠. 수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느리게 하겠죠. 그거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표현 기법. 이제 여기가 되시면 이제 마임이나 농식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수화통역은 요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필기통역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필기통역은요,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필기통역 시험은 상식이 좀 풍부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예를 들면, 뉴스를 안 본다. 근데, 어떤 영상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영상이 나올지 모르는데 수화 영상이 딱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아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 내용이 딱 나왔어요. 수화로. 자, 토끼가 거북이가 뭐 그런데 못 알아보는 단어가 몇 개 등장을 했지만 당연히 그 다음에는 토끼가 잠을 잘 거야. 그리고 거북이가 잠자고 있는 토끼 옆을 지나갈 거야.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화 시험에서 얼마나 큰 도움인지 아세요? 그쵸? 풍부한 상식. 미리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러이러한 한 명이
차별을 했을 때 뭐 200만 원의 벌금 뭐 이런 게 있고 뭐 거부를 했을 때 이런 게 있고 뭐 소송을 걸 수가 있고 어디로 가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면 그런 풍부한 상식 가운데 들어가 계시면 딱 장애인 차별 법 뭐지? 금지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풍부한 상식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후로 예. 그 해당 연도에 있는 뉴스들은 거의 다 쫙 훑고 계시고 예. 시사 상식 모든 뉴스들을 싹 다 훑고 계셔야 예. 시험에 딱 나왔을 때 나 저거 알아 하고서 바로 자신감 있게 쓰실 수 있죠. 물론 수화를 엄청나게 잘하시면 그걸 몰라도 쓸 수는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적절한 어휘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고 딱 나왔는데 수화는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상식이 없고 그냥 수화만 너무 잘했다 그러면 장애인을 다르고 예, 멈추고 법 다르고 멈추고 법이 뭐야?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수화는 잘했는데 예, 이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인지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 하면 그 다음부터 뭔가 내용이 쭉쭉쭉쭉 막 나오겠죠. 그런 거네요.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풍부한 상식이 있어야 적절한 어휘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1순위로 놓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필기통역이잖아요. 눈 훈련입니다. 예. 수화 영상을 많이 보세요. 예. 우선은 단어로 된 영상을 많이 보셔야 돼요. 첫 번에 내가 수화를 아주 못한다 그러면 단어로 된 영상을 많이 보셔서 아버지, 어머니, 대통령, 뭐 가다, 오다, 뭐 믿다, 싫다, 좋다, 뭐 단어들 막 계속 하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막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집트, 뭐 에티오피아, 뭐 인도네시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막 말하다가 내가 그 정도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된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화 뉴스나 수화 도서나 뭐 이런 영상 도서나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로 된 것들을 막 영상을 막 보다가 그 다음에 수화로 문장으로 된 영상들을 보시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수화 영상을 자꾸 보시다 보면 눈이 훈련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수화 단어들을 놓치지 않아요. 툭툭툭툭툭툭툭. 처음에는요. 눈을 자꾸 깜빡이니까 우리가 깜빡이면서 그 깜빡이던 순간에 수화가 지나갔을까 봐 되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보다가 눈이 아프고 그래서 더 안 보이고 막 이런 악순환이 발동되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네. 연습입니다. 연습. 예. 눈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셔야 되고요. 필기 연습. 예. 필기 연습은 뭐냐면 예. 문장의 단어 연습을 하시다가 문장 연습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문장을 놓고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 빨리빨리 손이 안 따라온다고요. 이제는 또 예. 눈으로 보고 말로는 하는데 이게 손이 빨리 안 따라오니까 막 쓰다가 지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쓰는 연습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예. 힘들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요. 지금 IT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조건 쓰지 마세요. 예. 우선은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우선은 작땡이에요. 예. 많이 보셔야 능력이 나겠죠. 예. 실력이 훨씬 더 팍팍팍 늘겠죠. 근데 이거 쓰느라 문장을 하나 보고서 쓰느라 1시간 걸린 거예요. 그럼 1시간에 한 개밖에 못 본 거잖아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컴퓨터 메모장,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 쫙 펴놓으시고 영상을 딱 틀어놓고 타타타타 치세요. 이거는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쵸? 물론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게 느리시는 어르신들은 이게 쓰는 게 빠르시고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이게 빠르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탁탁탁탁탁탁탁탁 해갖고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문장을 보고서 문장을 빠바바박 탁탁탁탁탁 해서 고치세요. 예, 레포트 쓰듯이. 그러면 30분 안에 영상 하나는 처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썼던 문장들이 많아지면요. 이제 이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써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뭐 글씨를 우리가 한글을 쓸 줄 몰라가지고 글씨가 늦겠습니까? 팔이 아프고 이런 거잖아요. 팔이 아프고 썼다 지웠다 하면서 우리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시는 거를 더 선호를 해요. 네. 이걸 하시고 연습이 다 되시면 나중에 시험 시간에 와서 이거 쓰시면 됩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대비반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다 컴퓨터 하나씩 놔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놀려면 다 같이 놔야죠. 이거 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쓰면은 5분 만에 다 쓰는데 예. 그러면 영상을 더 볼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쓰는 건데요. 우선은 혼자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걸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게 결국에는 예. 실력으로 직결이 되고요. 자, 음성 통역입니다.